서류상 조건은 맞는데도 정책 자금이 탈락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조건은 다 맞는데 왜 떨어졌을까? 그런데 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의외로 공통점은 굉장히 분명해요. 가장 흔한 경우는 서류는 맞는데 내용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있다고 적었는데 통장 흐름에 그 매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요. 재무제표 숫자는 괜찮은데 실제 사업과 그 숫자가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업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가 안 보일 때죠. 정책자금의 심사는 과거 성적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장사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어질 수 있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서류상 조건은 맞지만 사업의 흐름이나 구조가 설명되지 않으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굴러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조건 부족보다는 사업 설명이 부족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에서 심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도 궁금합니다. 네, 대표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매출만 크면 뭐 장땡이지? 다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심사관이 재무제표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매출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매출의 흐름과 구조죠. 즉 매출이 꾸준하게 갑자기 튀는 구간은 없는지, 사업 내용과 숫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이걸 가장 먼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건 고정비 대비 매출 구조죠. 대표자분들은 매출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심사관은 이 매출 구조로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봅니다. 매출이 있어도 인건비, 임차료, 원가 부담이 너무 크면 사업이 계속 굴러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점은 재무제표는 숫자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심사에서는 숫자보다 그 숫자가 사업 현실과 맞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업종 그리고 비슷한 규모인데 승인과 탈락이 갈리는 결정적 순간은 언제인가요? 네, 이 질문이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같은 업종이고 매출 규모도 비슷하고 재무제표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사업 설명의 적합성에서 갈립니다. 심사관은 이걸 봅니다. 이 사업은 왜 매출이 나오는가? 왜 이런 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가? 앞으로도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서류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설명되면 승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서류 하나하나를 맞는데 서류가 연결이 안 되면 불확실하다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과 탈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은 특별한 한 줄이 아니라 전체 서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득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책자금 심사는 시험 문제처럼 정답 하나를 꼭 맞추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는지를 대한 종합 판단입니다. 정책자금 심사는 조건에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사업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숫자 하나, 서류 하나보다 사업 전체의 흐름과 현실성,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관점에서 준비하신다면 정책자금 훨씬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